안녕하십니까. 레지스탕스 정광용입니다. 박지현이 3일 천하, 그야말로 3일 딱 되더니 백기투항 해버리네요. 어떻게 보면은 한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윤호중 등 민주당의 586 세력들, 최강욱 이런 사람들 무섭네요. 그냥 참 어린 나이에 그나마 시대적 소명이 있다라고 본인한테 있다라고 착각을 했겠지만은 나름대로의 소명감을 가지고 한판 붙어 봤는데 그냥 3일도 못 가고 그냥 물러나 버렸습니다. 박지현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우리 국민한테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말은 586 시대는 끝났다. 586의 사명은 끝났다. 아름답게 퇴장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박지현이 퇴장해라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대선 실패했을 때 퇴장하겠다 했으니까 그 약속 지키라는 거였는데, 그러자 윤호중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이거 뭐 원칙적인 이야기고 딱 맞는 이야기만 골라서 해야 되니까 윤호중이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할 때는 어떡합니까? 책상을 쾅 치고 그냥 도망을 가버리는 겁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 했던 수법이겠지만 윤호중은 그렇게 함으로써 윤호중의 정치 생명도 사실상 쫑쳤다고 봐야 되겠죠. 이제 무슨 도덕성으로 국민한테 국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사라졌죠. 이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하는데 586이 걸림돌이 될 줄은 자신도 몰랐을 겁니다. 박지현은 마침내 3일 천하를 끝내고 오늘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 하고 글을 올렸던데, 저는 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 남보다는 좀 자세히 봐야 되겠죠. 다 갖다 봤습니다. 다 갖다 보니까 무조건 항복은 아니에요. 무조건 항복은 아닌데 결국은 기존의 586들의 꼬임새에 사르륵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입니다. 고의적으로 넘어가는 건지 넘어가 주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박지현이 현재 당내에 가지고 있는 세력 점유도를 볼 때 순전히 이거는 박지현이 꼬리를 말고 그쪽 진영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드린다 해놓고 그 밑에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드립니다. 이 이야기는 뭡니까? 특히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감사드립니다. 사과드립니다. 이 말은 바로 앞으로 자기 정치 좀 오래 할 테니까, 이제 정치에 입문했으니까 실수하면 했으니까 봐달라 이겁니다. 박지현은 이걸로 그 젊은 정치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박지현 이렇게 나가버리면 박지현을 응원했던 사람들은 뭐가 되고 박지현을 반대했던 윤호중파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최강욱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됐다, 무릎 꿇렸다, 이미지 차용 끝났다, 잘 써먹었으니까 팽 하고 쫓아내볼 겁니다. 토사구팽이라는 게 그런 말이죠. 토끼를 잡는 사장이 끝내면은 사장께는 삶아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토사구팽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바로 그것을 체감한 박지현이 이 글을 올린 겁니다. 이걸 딱 읽어보니까 심리 상태가 드러나요. 그러면서 민주당의 586 운동권 리더십과 국민의힘 보수기득권 리더십으로는 국민의 행복과 청년의 일상을 지킬 수 없습니다 하고 밑에다가 민주당의 586 운동권 리더십으로는 못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국민의힘 쪽은 박지현 위원장이 걱정 안 해줘도 되니까 막 그 신경 끄세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우리가 또 챙겨나갈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의 586 운동권 리더십과 국민의힘 보수 기득권 뭐 이렇게 나가면서 586 리더십으로는 더 이상 국민의 행복과 청년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라고 진단하는 것이 요렇게 변명을 쭉 하고 나가서 한참 지나가 뒤에 붙입니다. 이거는 주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기도 알 거거든요. 글 좀 써본 사람들은 말은 본론을 뒤에 내지만 그런 본론을 주로 앞에 좀 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글을 읽죠. 자, 그러면서 586 용태로는 대선 때 이미 국민에게 약속한 겁니다. 586 다물러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버리면 뭡니까? 자, 어쨌든 586 다 물러가라는 것도 아니고 지방선거에 출마한 586 후보들은 사퇴하라는 주장도 아닙니다. 혁신을 막거나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586은 물러나고 남아있는 586도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고 이제 본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보면은 586의 아름다운 퇴장이라는 것은 나갈 사람만 나가고 남은 사람도 변화해라 이겁니다. 나갈 사람은 누구냐? 짤짤인지 뭔지 하던 사람은 나가고 그 주변에서 같이 짤짤이 하던 사람도 나가고 나머지 사람들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도 정신 좀 챙기게 일을 하자는 거예요. 말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짤짤이 세력이 좀 강해야지. 민주당의 짤짤이 세력은 민주당 전체를 짤짤이 7, 8인데 그 뭐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죠.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잘 써먹었다. 자, 지금 26살 박지현으로는 이번에 끝까지 한판 치고 나갔으면은 거물 정치인 될 뻔했어요. 진짜로요. 김영삼 대통령 처음 등장할 때 몇 살이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김영삼 국회의원 출마할 때 26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의 출마 시기와 박지원의 등장 시기는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충분히 20세 넘어갔으면 성인으로 대우해줘야 됩니다. 아, 그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은 김영삼처럼 끝까지 치고 가는 맛이자 나중에 대통령이라도 한번 해먹지. 이렇게 중간에 꼬리 말아버리면은 누가 여기에 기대를 가지겠습니까? 하여튼 지금 박지현은 이제 민주당 안에서 왕따 정도가 아니죠. 이렇게 꼬리 말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상 민주당 안에서 안 끝나고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또 그것도 돼요. 민주당 안에서는 왕따 당하더라도 국민이 와그르르 지지해주면 그거 돼요. 그런데 그 국민의 지지조차도 이번에 발로 뻥 하고 차버린 셈이죠. 그러면은 박지현으로서는 둘 다 꼭 놓치고 매 놓치고 둘 다 놓치는 겁니다. 차라리 한 개라도 붙들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최강욱 건은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선거 전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선거 전 징계는 힘들어졌지만 6월 20일 합당한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때도 안 되는데 6월 20일 할 때 갔어요. 지금 선거 때 가장 국민의 여론을 신경 써야 될 이때도 못하는데 선거 끝나고 나면 이미 배추밭 다 갈아엎었는데 무슨 그때 영향력이 있을 거라고 최강욱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6월 20일 날 징계를 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선거 전에도 못하는데 선거 끝나고 하겠어요? 가장 박지현이 힘을 쓸 수 있을 때가 언제냐? 박지현이 그걸 알아야 돼요. 힘을 쓸 수 있을 때는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 선거 전에 가장 힘을 쓸 수 있을 때 이렇게 꼬리를 말아버리면 이제 민주당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민주당은 이제 온전한 정당으로 남겠느냐? 윤호중이 책상을 쾅 치고 난리가 나고 그 고성이 밖으로 새어나오고 하는 집안 싸움에 마치 내전이 발발한 듯 했는데, 이 민주당은 앞으로 그러면 굴러가겠느냐?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오늘 사실 사전투표를 상당히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사전투표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주의지만 어쨌든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6월 1일 지방선거가 앞으로 그래도 한 사날 대세 남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이 모습, 즉 바른말 하는 박지현을 쫓아내는 민주당, 즉 민주당을 쇄신시켜서 국민한테 그래도 이만큼입니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발로 차버리는 민주당, 결국 최강욱 등 얼굴 두껍고 뻔뻔스러운 586 세력들이 장악하고 자기한테 대든다고 해서 박지현의 3.1 채널을 끝내고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최강욱과 윤호중 같은 이런 민주당을 국민이 지지를 하겠냐고. 안 할 겁니다. 자, 윤호중 등 최강욱 등 586이 살판이 났겠지만 자기네들끼리는 살판이 났을지 몰라도 국민한테는 외면당할 수밖에 없고 외면당해야 그게 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사실상 오늘부터는 여론조사를 인용 발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감을 잡을 수가 있죠. 6월 1일 지방선거는 사실상 민주당의 완패로 끝나는 것 아니냐. 물론 민주당의 이제 그 지지 기반이 있는 전라지역,
광주, 제주는 물론 이기겠지만 나머지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발판을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린 것 아닌가. 민주당의 지금 가장 관심사를 끌고 있는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될까? 거기도 이 영향력을 만약에 많이 받는다면 이재명까지도 날아가버리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정도로 박지원을 백기투항시키고 무릎을 꿇인 민주당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민주당은 국민의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뻔뻔스러운 정당이기 때문에 국민이 이번에 눈치를 다 채버렸단 말이죠. 아름답게 퇴장해라 하니까 윤호중이 책상을 쾅 치고 나가는 그 순간에 국민들은 다 눈치를 끌어버렸다 이거죠. 또한 박지현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알아야 될 것, 어제도 말했지만 한 번 더 강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586이라고 자꾸 축켜 세우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 땅에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다 하는데 그런 적 없어요. 586 세력들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착시킨 적도 없고 정착시킨 적도 없고 회복시킨 적도 없어요. 586 세력들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대학 나온 사람 다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민주화 운동 한 거 요만큼도 없습니다. 종북 주사파 운동을 했죠. 종북, 북한 김정일, 김정은 따까리 행거 아닙니까? 금성아지님 감사합니다. 자, 지금 586이 민주화 운동했다. 이거는 우리가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하는데 그들의 거짓말, 계속되는 세뇌 공작에 많은 국민들이 넘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마치 진짜로 민주화 운동을 한 것처럼 여기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 민주화 운동 한 적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은 김영삼, 김대중 이 시절에 했던 게 민주화 운동입니다. 금송아지님 감사합니다. 계양구하고 경기도지사 선거 물론 저도 관심이 많이 갑니다. 지금 여러 번 방송했지만 그런데 방송 주제가 다른 게 가끔 올라오면 말이 발려버려요. 제가 방송을 한참 이걸로 주제를 몰아서 하고 있는데 다른 이야기 나와버리면 말이 발려버려요. 어쨌든 계양구 사시는 분, 경기도지사 뽑으시는 경기도 도민 여러분 정신 반짝 차리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두 번 다시 저는 이상한 사람들이 지방 권력을 잡지 않도록 정신 차려 주시기 바랍니다. 금송아지님 됐죠? 네, 감사합니다. 금송아지님. 네. 어쨌든 26살의 도전, 나름대로 민주당을 제대로 된 정당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열정은 윤호중, 최강욱 등 기득권 586 세력들한테 무참하게 깨어지고 그들 부패 기득권들만 살판이 나는 쪽으로 민주당은 원위치 했습니다. 민주당의 원위치함으로써 6월 1일 지방선거도 사실상 민주당의 참패로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민주당은 아직 정신 차리려면 많이 멀었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도 드실 겁니다. 어쨌든 박지현 역시도 이제는 더 이상의 큰 꿈을 꿀 기회는 사라졌다. 어디 공천 한 자리 주면 국회의원 한 자리는 해먹을지 몰라도 더 큰 꿈을 꾸는 기회는 이걸로 끝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왕 할 것 같으면 끝까지 밀어붙여버리든지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말든지 그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3일 천하가 끝나고 6월 1일 지방선거는 째깍 날짜가 다가오고 잠시 후에 전국 판세를 다시 한번 짚어볼 것 했는데 그 이전에 민주당의 변화는 이제는 물 건너갔다. 특히 박지원이 한번 시도해봤는데 그냥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리더라. 기득권을 장악하고 있던 윤호중과 최강욱 등에 의해서 무릎 꿇리고 말았더라 하는 이 현실, 민주당 역사로 심판받을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명심해야 될 사항 하나,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지지율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는 투표율 선거입니다. 저들은 투표장에 가고 우리가 투표장에 안 가면 반드시 지는 희한한 선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 이깁니다. 역사가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투표장에 가지 않으면 지고 가면 이긴다는 이런 선거는요, 지지율과 투표율을 볼 때 투표율이 60%도 안 되고 이러면은 지지율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즉 이번 선거는 투표장에 가야만 반드시 이긴다는 점 명심합시다.
잠시 후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